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물부 미리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도 이제 선발이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컵스에서는 뭐 이마나가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마나가가 포스트 시즌에서 해오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절대 쉽게 기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에서는 지금 딱히 페랄타 말고는 뭔가 로테이션을 제대로 돌고 있는 선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제 페랄타에다가 뭐 프리스터 같은 애들 있고, 우드러프도 복귀 후에 괜찮았는데 이번에 부상 때문에 로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퀸타나도 막바지 때 부상이 좀 있었고요. 이래서 좀 짧게만 쓰이던데, 아마 내일도 미러키는 제가 봤을 때 불펜데이에 가깝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번처럼 뭐 미저라우스키가 3이닝을 던진다든지, 뭐 에런 애쉬비도 원래 좀 옛날에 선발 출신이기도 하고 멀티이닝이 충분히 가능한 불펜입니다. 그리고 뭐 컵스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마나가를 길게 쓰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난번에 4차전 때는요, 사실 뭐 거의 뭐 모든 면에서 보이드 대 페랄타도 저번 경기 때 페랄타가 못하지 않았고, 보이드는 매번 실망스러웠었잖아요. 직전 경기 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러키에 빠따, 시카고보다 확실히 좀 별로였었죠. 불펜에서도 시카고는 잘 지켜낸 반면 미러키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더구나 특히 이제 좀 초반에 그때 이제 3런이 터졌던 것도 약간 이제 그 당시 이제 캐스터가 북동풍이 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제 우측 담당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내내 이제 컵스가 가장 많이 돋보이는 거는 이 불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 사실 원래 팔렌시아가 이제 마무리였었잖아요. 또 이번에 포시즌에서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이드 다음인가 나와가지고 엄청 못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팔렌시아를 중간 게투로만 쓰고 있고요. 포머란트, 티엘바, 켈러, 키트리지. 보통 이제 뭐 켈러나 키트리지가 마무리 역할을 많이 맡는데 둘 다 뭐 잘해주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컵스의 불펜이 현재까지는 포시즌에서 가장 돋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과 함께 내일은 뭐 선발이 불투명하지만 가볍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저라우스키는 처음에 등장 자체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이후의 모습으로는 그렇게까지 칭찬할 만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제구가 너무 아쉽다는 거. 가장 최근에도 3이닝 정도를 잘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볼넷이 2개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포시즌에서는 100마일을 꽝꽝 꽂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9위8로 컵스의 타자들을 압도했던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반대로 이마나가 제구가 괜찮지만은 이런 피 홈런에 대한 부분이 참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피 홈런이 진짜 많거든요. 일단은 또 이런 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마나가는 이제 그 미러키 애들한테 뭐 263 정도로 엄청 나빴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피 장타율이 굉장히 높았다. 95타석 중에 피 홈런이 7개나 있었는데 윌리엄 콘트레라스한테만 홈런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약한 편이었었고, 크리스티안 넬리치한테도 약한 편이에요. 앤드류 본도 지금 뭐 그러니까 거의 뭐 이렇게 상위 타자들, 조이 오티즈, 뭐 앤드류 본 이런 애들한테 굉장히 약했다. 밑에 보니까 블레이크 퍼킨스한테도 약했었네요. 대신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각 팀의 빠따들이 얼마나 활약을 잘 해주고 있냐, 이런 건데, 맨 오른쪽이 이제 OPS입니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규정 타석을 채운 친구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러키는 보면은 지금 잭슨 추리오, 앤드류 본, 콘트레라스, 옐리치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반면에 좀 해줘야 할 뭐 사이프렐릭이나 투랑 이런 테이블 세터 라인이 약간 부실하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비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이콥 미저라우스키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 뭐 39타석에 피해 안타율이 128이면은 굉장히 잘 막은 셈이기도 합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홈런 한 방도 안 맞았었고, 그나마 마이크 부시한테 뭐 장타를 맞는 것들이 조금 있었다. 그 외의 타자들은 대부분 상대를 잘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현재 컵스의 빠따는 마지막까지 잘했던 마이크 부시가 여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OPS가 1.16이라고 하더라고요. 니코 회너도 잘 맞춰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다른 애들이 미러키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터커나 스즈키가 뭐 사람답게 해주고 있지만은 이안 헤비나 켈리, 스완슨, PCA 이런 애들이 1인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은 양 팀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뭐 홈런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이제 교타력을 앞세워가지고 출루한 다음에 거기서 상대를 흔든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무기로 삼는 팀들인데,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걸로 보입니다. 시리즈 초반에는 미러키가 빠따를 상당히 잘 쳤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미러키는 이제 중심 타자로서 잭슨 추리오가 커리어 사상 이제 6번째 그 플레이오프 게임에 나섰었는데 여태까지 22타수 11안타에다가 장타도 상당히 많았다.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소리예요, 추리오가. 실제로 지금 미러키에서는 OPS가 가장 높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이 경기 역시 선발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저 같아도 지금 이마나가를 선발로 쓰기가 되게 마음에 안 내킬 것 같아요. 그만큼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확실한 것 같고 포시즌에 어울리는 타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아마 양팀 다 불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자, 뭐 미러키는 이번 시즌 내내 좌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얘네들의 OPS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시즌 막바지 때는 다소간에 떨어졌었다. 원래는 0.9를 훌쩍 넘겼는데 0.863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이번 시리즈에서 이제 이마나가나 보이드를 많이 상대를 하면서 데이터를 꽤나 쌓았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 이제 보이드 경기 때 빵 득점에 그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뭐 9.7점 뽑았으니까 충분히 잘했는데 두 번째로 보이드를 만났을 때는 조금 못했었다. 또 내일도 뭐 이마나가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솔직히 이마나가의 지금 꼬라지로는 나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뭐 이런 기본 자료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예측은요, 저는 본다면 그냥 오바 정도? 저는 일단 이마나가를 굉장히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러키 역시 선발로서는 누가 나와도 저는 좀 쉽다는 마인드고요. 미더라우스키 역시 저번에도 뭐 좋은 구위를 뽐냈지만은 역시나 뭐 제구에 문제가 있는 것들, 길게 쓰이지는 못할 거다, 그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매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실상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을 예측하는 게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빠따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것들이 너무 크다고 보여서요. 양팀 다 뭐 불펜은 훌륭한 편이니까 사실 뭐 오바의 좀 장애 요소긴 하지만, 저는 5차전은 오바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둘 다 기복이 엄청 심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해외 축구 A매치 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유럽 예선이고요. 그리고 멕시코 대 콜롬비아 같은 친선전도 하나 끼워 넣어 봤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어제나 그제보다는 조금 이제 기록상으로 말할 게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경기는 이제 라트비아 대 안도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이제 가장 약한 축에 속한 안도라가 이제 라트비아 원정을 가는 셈인데, 저는 라트비아 경기를 얘네들 가끔 보지만 진짜 축구 못하거든요. 본인들의 힘으로 어떻게 뭐 상대를 이렇게 좀 차차차차 쪼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굉장히 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일단 맞대결상으로 가장 보이는 게 여태 이제 12번의 맞대결 동안 8승 3으로 라트비아가 안도라한테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이션스 리그 신설 이후에는 비교적 두 팀 간의 격차가 조금 적었었는데, 지금 또 이제 A매치에서 안도라가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A매치 원정에서 17경기째 무승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겨봤던 게 이제 리히텐슈타인인데, 리히텐슈타인 진짜 못하는 나라죠. 얘네들만 잡은 정도고 이후에 뭐 비슷한 레벨을 만나던지 아니면 위급을 만나던지 17경기째 원정에서 승리가 없다. 일단은 저는 뭐 안도라의 역배 가능성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할 생각이에요. 그만큼 잘하는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라트비아의 뭐 답답한 게임들 뭐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는데, 17경기 동안 3무 13패였다고 합니다. 뭐 에스토니아랑 비긴다든지 몰타랑 비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라트비아 원정에서도 뭐 물을 캘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고배당 같은 것들을 볼만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는 라트비아를 좀 좋게 보겠다, 뭐 상대 전적이라든지 안도라의 원정 약세 그런 것들을 들여다 본다면은 라트비아에 그냥 승을 받고 뭐 햄무든지 마헨이든지 그냥 골라가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적은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네요. 라트비아가 안도라를 막 3대0, 4대0으로 팰 것 같진 않아가지고. 다음은 이제 헝가리 대 아르메니아입니다. 요즘에 헝가리가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 A매치 7경기 동안 3무 4패. 홈에서도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부분 상대한 팀들이 뭐 네덜란드나 독일, 보스니아도 만났었고, 대부분 팀들이 이제 뭐 터키나 포르투갈처럼 강팀들을 많이 만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팀들을 만났다 보니 못한 거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아래급 팀들은 그래도 곧잘 팬 편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때랑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헝가리도 이 국가의 폼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건 아르메니아가 너무 못하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진짜 오지게 못하다가 저번에 홈에서 아일랜드를 잡은 게 조금 돋보이긴 했는데, 아르메니아가 헝가리 원정을 간다? 저는 그렇게까지 큰 빈틈은 없을 거라고 보이긴 해요. 사실 이제 헝가리도 공격이 조금 못 믿어온 팀이고, 아르메니아도 뭐 최근 모습들을 보니까 아주 쉽게 쓰러지지는 않더라. 그나마 포르투갈 같은 팀들 만나니까 쓰러지는 거지, 비슷한 레벨? 그 정도한테는 뭐 크게 당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헝가리의 뭐 고배당 좀 느낌? 2햄무나 뭐 1햄무 그런 것 쪽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1햄무보다는 그래도 2햄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헝가리가 이긴다고 보는 셈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대 이스라엘입니다. 요즘에 노르웨이 학살력이 굉장히 돋보이죠. 양팀이 또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같은 조인데, 3월달에 이제 또 중립구장 이스라엘 원정 갔을 때도 4대2로 노르웨이가 이긴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르웨이는 이번 예선에서 24득점 3실점, 가장 최근에는 몰도바를 11대1로 패기까지 했었었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탈리아랑 정말 잘 비볐었고, 에이스 솔로몬의 폼이 엄청 좋지만은, 사실 이제 솔로몬은 이제 클럽 레벨에서는 이제 주전급 대우도 많이 못 받는 친구이기도 하고, 황금세대 노르웨이의 체급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노르웨이도 지금 그 웨더고르가 부상으로 아마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 3월달, 6월달에도 노르웨이가 막 상대 팀들을 부수고 다닐 때 그때도 이제 웨더고르가 거의 뭐 못 뛰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노르웨이의 화력에는. 일단은 뭐 오바 같은 것들을 보기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기본적으로 오바 색깔이 좀 있는 팀이고, 그 와중에 노르웨이의 파괴력 그런 것들이 돋보일 것 같네요. 홈이기도 하고. 노르웨이의 뭐 1만을 기본으로 깔고 여기다가 뭐 오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2만도 뭐 가볼만한 것 같아요. 그만한 화력이 있는 팀이다. 다음으로는 불가리아 대 터키입니다. 얘네들이 사실 좀 만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유로나 월드컵 예선, 뭐 네이션스 리그까지 만난 적이 거의 없었었고, 뭐 이런 맞대결들이 전부 다 친선전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이 마지막이니까 최근의 데이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대부분은 뭐 홈팀이 많이 이겼었는데 마지막 맞대결도 뭐 10년 전이니까 그때도 뭐 터키가 이기긴 이겼었네요. 하지만 이때보다도 지금 양 팀의 격차는 더 커진 것 같다. 이따금씩 이제 불가리아가 뭐 무독해고 이러긴 하지만은, 그냥 불가리아는 지금 뭐 리그 C급으로 전락을 했고, 터키는 그래도 리그 A의 뭐 끝자락 정도는 가는 그런 팀인 것 같거든요. 터키의 뭐 공전력 같은 것들이나 최근에도 이런 젊은 재능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뭐 터키 쪽을 좋게 바라보면 외친 것 같습니다. 터키가 배당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만큼 불가리아가 못해요. 저는 그냥 터키 쪽을 좋게 보고 뭐 핸디까지 한번 괜찮게 보는 매치일 것 같네요. 사실 불가리아 때문에 언더오버는 좀 힘든데 원래는 터키가 좀 오바팀이거든요. 그래서 언더오버는 좀 빡세고 그냥 터키 쪽을 원정이어도 좋게 보겠다,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토니아 대 이탈리아 경기인데, 저번에 이제 이탈리아가 9월달에 후반전에만 5점을 내고 에스토니아를 개털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안 났었는데 후반에만 아주 개털었다. 이제 여기도 뭐 역사상 맞대결 같은 것들을 볼만한 게, 그냥 이탈리아가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8전 전승이고, 최근에는 뭐 5대0, 4대0, 3대0 이런 식으로 격차도 꽤나 많이 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이제 또 어떤 포메이션을 내세울지 이런 것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 모이스킨이랑 레테기, 이탈리아 가동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에도 바레라랑 토나리, 홈전 선수들이 다 안착을 해 있고, 수비진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베스트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라스파도리 정도. 저는 라스파도리가 이탈리아 대표팀에 뽑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대표팀에서는 스탯 자체는 굉장히 잘 찍어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표면적으로는 캄비아소나 디마르코가 이제 윙백처럼 서고 3백에서 뭐 다른 친구들이 공격 지원하는 뭐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탈리아에 저는 좀 납득이 가는 라인업이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고요. 에스토니아가 비빌 언덕이 아예 없다고 생각되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탈리아가 몇 대 몇으로 이기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화력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글쎄 뭐 지난번에도 후반에만 5점을 내고 털었던 것들, 그만큼 뭐 각이 잡히면은 무난하게 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역시나 좀 선제골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마일드하게 본다면 이탈리아의 뭐 이마인 같은 것들도 배당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볼만 한 것 같고, 나는 진짜 센 고배당을 원한다, 그러면 아마 3햄무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저는 2대0보다는 오히려 3점 차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아가지고, 고배당보다는 뭐 3햄무 무난한 거를 생각한다면 뭐 2마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입니다. 포르투갈은 지금 현 시점에서 유럽 최고 전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번에 이제 스페인을 상대로도 그 네이션스리그 토너먼트 우승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칸셀로까지 부활을 했고, 호날두도 건재한데 중원이나 수비까지 단단해가지고 진짜 더없이 이렇게 약점이 없는 팀 같거든요. 지금은 마침 현재 아일랜드도 굉장히 못하는 시점이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아일랜드가 이런 메이저 대회에 좀 비비는 그런 모습이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만에 나온 공격수 에반 퍼거슨도,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아일랜드 뭐 미래다 이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 뭐 AS 로마로 이적을 하긴 했지만 출전이 거의 없는 형편이에요. 성장이 더뎌졌고 실전감각 문제도 있을만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저는 아일랜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아주 좋은 시기고, 그리고 더욱 이렇게 포르투갈의 이런 홈전적 같은 것을 내다보면은 중간중간 이제 포르투갈 대 프랑스 이 경기는 졌다고 나오지만 이거는 유로 그 중립구장 매치였었고요. 친선전에서 크로아티아한테 한번 진 거, 이거 말고는 전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매번 이렇게 승리가 많이 있는 수준입니다. 그전에는 마지막 패배가 2022년에 스페인한테 당한 게 한번 있었네요. 그전에도 이렇게 뭐 한창 연승 많이 있다던지. 어쨌든 포르투갈 역시 홈발이 굉장히 강한 팀이다.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포르투갈을 무난하게 대승해봐야 되는 매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마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2마인도 가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도 포르투갈이 이제 아마 아제르바이잔인가 아르메니아인가 막 그런 팀들을 학살을 했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아일랜드도 얘네들의 이제 경기력 자체로는 충분히 포르투갈을 좋게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으로는 세르비아 대 알바니아 경기입니다. 자, 여기는요 단순하게 어떤 전력차 이상의 뭔가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6월달에는 얘네가 맞대결상으로 같은 이제 월드컵 같은 조인데 비겼었거든요. 그때도 알바니아 홈이었는데 세르비아의 원정 팬들의 출입이 금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래갖고 이번에도 알바니아 원정 팬들이 세르비아와의 원정 출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네들의 맞대결 중에서 2014년 이때 알바니아가 3대0으로 원정에서 승리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몰수패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기장에 이 알바니아를 상징하는 드론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세르비아 선수가 막 잡아채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양국 간에 그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경기가 결국 몰수패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치열할 만한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전력 자체는 당연하게도 세르비아가 조금 더 윗급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알바니아도 지난 유로 때 조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데 역시나 최근에도 또 공격수 문제가 많이 있고요. 국가의 폼상으로는 최근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긴 하다. 세르비아도 여전히 좋은 애들은 몇 명 나오지만은 이걸 잘 융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언더 같은 것들을 좋게 볼만 하고 전력은 세르비아가 앞서니까 저는 그냥 본다면 햄무 같은 고베당 같은 거 좀 내비치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이 실력차 외에 경기력 이상의 추가적인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까지 있을 만한 매치여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조심스러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스페인 대 조지아입니다. 스페인은 최근에 무난하게 순항 중이죠. 그냥 사실 지금은 네임밸류 상으로는 얘네들 최전성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실속은 아주 잘 챙기고 있습니다. 축구 잘하는 애들이 워낙에 많은 것 같고 이제 지난번에 조지아랑 이제 유로 예선 때 같은 조였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정에서도 조지아를 7대1로 팬 적이 있었어요. 본선에서도 이제 4대1로 이겼었고 조지아는 얘네들은 이 짜임새 같은 것보다는 되게 좀 재능 위주로 밀어붙인다.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직관적인 플레이들 그런 것들을 무기로 삼는데 이런 것들이 하위 팀한테는 잘 통하는 반면 이런 위급 팀들한테는 굉장히 좀 별로더라고요. 특히나 스페인과의 상성이 아주 안 좋은 거. 역사상 맞대결상으로 예전에 2016년에 이긴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학살당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스페인 쪽에서 이 라인업 변수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로드리가 원래 소집이 됐는데 지금 돌아갔다고 합니다. 부상 때문에. 그리고 라민 야말도 이제 소집이 됐었는데 거의 못 나올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상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라리가에서도 많이 못 나온 것도 있고 해가지고 스페인의 핵심 선수 2명 정도가 조금 이제 출전이 불투명한 거 그런 점들이 좀 변수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양팀 간의 국가 체급이 너무 좀 심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더구나 얘네들 말고 사실 여기는 파블로 바리오스나 마르코스 요렌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폼 좋은 선수들이라든지 페드리도 지금 진짜 절정의 폼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 스페인의 최전방이 약간 아쉽다는 거 이런 게 있지만은 오야스아발이 곧잘 해주긴 하더라고요. 스페인의 창끝 그게 살짝 아쉽긴 해. 지금 보면은 니코 윌리엄스도 없고 해가지고 측면 타격 같은 것도 좀 별로라서 결국에는 전술발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인이 조지아한테는 상성이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전 이 경기는 오바라든지 스페인의 승리 배당으로는 스페인이 한 2마인부터 좀 갈만한 정도로 보이는데 사실 저는 그럴 거면은 오바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사실 오바도 3.5여서 문제인데 그전보다는 약간 좀 배당이 맛이 없어졌다. 하지만 스페인이 제가 봤을 때 상성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스페인도 보기는 볼게요. 근데 좀 살인다면은 1마인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좀 살인다면은 뭔가 아주 무난하게 보긴 어려워. 지난번에 불가리아 같은 상대한테만큼 정말 손쉽게 바로 1픽감으로 찍기엔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가지 부가 조건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대 콜롬비아 이제 친선전이거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친선전이 참 문제예요. 뭔가 붙는 팀들을 보면 맛있어 보이는데 경기 결과가 많이 좀 안 따라오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유럽 팀들이 좀 섞였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지금 현재 월드컵을 이미 확정지은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멕시코가 특히나 옛날보다도 이제 유럽에 진출할 애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지금 이제 자국리그나 북미리그 쪽 이런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전력 판단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멕시코는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9경기 동안 무패로 6승 3무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팀들이 이런 콜롬비아급 팀들을 안 만나본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터키도 잡는가 하면은 이런 것도 보이긴 해가지고 나쁘진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콜롬비아는 얘네들이 원래 A매치 3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볼리비아전에서 끊겼거든요. 그래갖고 한 6경기 동안 안 좋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이제 좀 회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마지막 경기
이때도 이미 좀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펼쳐지는 거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짭수아레즈, 루이스 수아레즈가 4골이나 박았었고요. 크리스티안 모스케라 같은 좋은 뭐 수비 자원들도 지금 현재 국적 선택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콜롬비아의 인재풀이 상당히 괜찮다. 뭐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멕시코나 콜롬비아나 이런 좀 수비 색깔 같은 것들이 일단 좀 단단해 보긴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역습 전개, 개인 능력들도 좋은 편들이어서 약간 좀 까다로운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전력상으로 우세하다. 콜롬비아 핵무를 먼저 보고 아마 서브로 무승부 생각하지 않을까? 어쨌든 콜롬비아가 조금은 저는 앞서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뭐 물부 같은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배당이나 현재 뭐 선발까지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제가 좀 추측성으로 많이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들도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자료 같은 것들, 뭐 기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써먹어 봤습니다. 그래도 뭐 이럴 때가 조금 믿을 구석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하셔가지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